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요, 오일 쇼크가 올까? 사실 이게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자 걱정입니다. 자,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대로 한번 과거에 전쟁 때마다 국제 유가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떨 때 오일 쇼크가 왔고, 또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경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과 경제학 이야기입니다. 자, 중동이란 나라, 미들이스트인데요. 이 중동이 어디까지냐? 이 개념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중동에 들어가는데, 현재 위치를 보면 아시아를 극동이라고, 한국과 일본을 극동, 파이스트로 놓고 봤을 때 요거는 중간 정도의 아시아가 된다 하는 좀 막연한 개념이고요. 자, 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대륙이 어디 있느냐? 여기 가면 이스라엘 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고, 터키 왼쪽에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한때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터키로 들어와 있지만, 그 해변가, 이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다리가, 콘스탄티노플에 놓여 있는 그 다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분기점으로 세계 지정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극동아시아까지 가기 전을 중미들 아시아라고 그러고,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는 남아시아, 그리고 이쪽을 동아시아, 이렇게들 구분을 합니다. 자, 중동에는 대부분이 아랍어를 쓰고 있고 종교가 이슬람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또는 전쟁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계,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보면 아랍이 주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슬람이 주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신자들은 오히려 남아시아의 숫자는 더 많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데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도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동하면 이럴 것이다라는 그 편견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동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를테면, 아니,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이란은 이게 시아파네? 수니파하고는 다르네?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중동이 우리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이것이 유가하고 관련, 석유 매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 수송로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는 수급로가 막혀서 원유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태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세계의 어떤 합의 능력, 이런 거로 봐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좀 가격은 플렉츄에이션,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원래 이 중동 땅은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로마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이쪽은 거의 사막지대로 벌어진 땅으로서 유목민들, 그러니까 토후 제국들 정도 수준밖에 없었더랬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터키 민족이 일어나면서, 중동은 사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역들이 로마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전부 터키 땅이었습니다. 터키 땅이었다가 이게 터키가 1차 대전 때 줄을 잘못 서서 연합군에게 폭삭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프랑스 등이, 특히 영국이 이 땅을 다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2차 대전 때, 1차 대전은 물론이고 2차 대전 때 워낙 전쟁 비용이 급하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가 급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쟁 끝나면 사실 많이 좀 비어있던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이 원래 고향이 거기였으니까 거기에다 국가 세울 수 있어 만들어 줄게 하는 맥마흔 협정에도 서명을 했고,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에 사람은 많이 살았지만 국가는 없었거든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줄게 하는 또 다른 협정을 체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의 지금 팔레스타인 사태는 영국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국의 무책임한 양쪽에다가 다 나라를 세워준다고 그랬으니 그것을 믿고 돈을 대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 민족들은 결국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영국은 우리는 골치 아프다 모르겠다고 물러가 버렸고 미국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대 세계에 터키가 지배한 이후에 여기는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과 또 아랍민족이 땅을 둘러싸고 주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이 생겼고, 또 석유도 1차 대전이나 그 이전에는 사실 석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석유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졌거든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팔레스타인 땅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좀 터지기 시작했고, 전쟁이 터지는데 석유는 더 중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일 쇼크가 왔던 것이고, 우리는 세계 경제사 쪽에 오일 쇼크에 대한 악몽이 워낙 큰 거죠.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서 사건만 생기면, 중동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멀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경제는 굉장히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또 전후 복구가 될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물량을 따내서 한국 경제가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된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양측면을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전제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이 중동 전쟁에 관한 그 다이어리인데요. 중동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준 전쟁. 그것을 흔히 이제 세계 전쟁사에서도, 중동 역사에서도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에서 4차 중동전까지 4번의 전쟁을 이제 꼽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이때 4번의 전쟁이 사실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줬고요. 자, 1차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했을 때, 아니 이때 이제 당연히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한판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1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주 압승을 하죠. 물론 뒤에 미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 동족들을 땅을 뺏어 이러면서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 특히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런 데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집트가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집트가 당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사실상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방어하고 뒤에 미국이 도와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건국 전쟁으로부터 사실상 이 중동에
근대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건국전쟁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원유가 거의 산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1956년에 터진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둘러싸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해버렸거든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인데요. 당시에 세계 세력 팽창을 하던 소련이 이집트 정부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군사적 무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는 이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 힘을 믿고 수에즈 운하 통행료를 높이려고 했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서방 국가들이 그 장기 사용권을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가 결국 분쟁이 생겨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해 버립니다. 자, 그때 중동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 등이 이집트를 공격했고 이집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엄청난 전쟁이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수에즈 운하가 운항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원유 공급이 안 되고, 원유만 공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세계의 물류가 완전히 대란인데, 이 전쟁에서 처참히 이집트가 참패를 하죠. 서방이 이긴단 말이죠. 특히 또 이스라엘도 영국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970년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6.1 전쟁에 이게 영토 땅 따먹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 6.1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땅을 대부분 확보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빠른 시일 내에 땅을 많이 확보했고 상대방 전략을 무기력화,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항복을 받아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6.1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영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중동 국가들은 절치부심, 이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6.1 전쟁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3년이 지나던 1973년에 중동 국가들이 총궐기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때 욤 키루프 축일 행사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사에서는 욤 키루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기에는 준비된 아랍 동맹국들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6.1 전쟁 때 빼앗긴 땅 거의 다 뺏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결과는 어땠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뺏어서 이 전쟁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네 번에 걸친 전쟁, 4차 중동전의 승자는 모두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마이다스의 신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차 중동 전쟁입니다. 욤 키푸르 전쟁. 여기서 사우디도 여기에 반 이스라엘 동맹의 편을 들었거든요. 거의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만 빼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란은 이스라엘 편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중립을 취하고 있었더랬어요. 자, 4차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싸우는데 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래요? 미국이 중동에 석유 먹고 산업 발전시킨 나라가 이스라엘만 도와줘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에 앞서서 미국 경제를 초토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석유 감산 정책을 본격화 펴니다. 그때 사우디의 석유상이 야마니 석유상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양반들이 주도가 돼서 오펙 국가들을 조정을 해서 석유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국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제도를 이제 포기하는,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을 안 바꿔주겠다 하면서 세계의 환율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안 바꿔주니까, 달러를 가지고 금을 안 바꿔주니까 달러 가치가 막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달러 가치는 금에 딱 연동이 돼서 안정적으로 금 1온스는 달러 35달러다. 그게 수십 년간 딱 페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를 팔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동맹국들 오펙 국가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니까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달러를 판 돈이 전부 석유 사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곡선에서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은 줄어요. 이러니까 가격이 한꺼번에 뛴 겁니다. 이게 그 무시무시했던 1차 오일 쇼크다 말이죠. 자, 그런데 1차 오일 쇼크 상황과 지금의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은 사뭇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이 3차 중동전이나 4차 중동전은 사우디와 이집트 등 아랍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상대방 측이 원유 생산국이 많았다고요. 그 원유를 가지고 시장을 협박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때하고 상대하는 적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레바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같은 적이지만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지금 이란이잖아요. 근데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와서 이란의 석유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이미 오펙 국가들이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전쟁 상대방도 다르고 또 상대방의 석유 카드가 다르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1차 오일 쇼크 때와 같은 전쟁이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좀 구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경제 규모가 적었고 이러기 때문에 석유 수입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특히 그 당시까지 우리는 중동에 진출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중동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은 당시에 중동 전쟁 1, 2, 3, 4차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중동에 건설을 진출한 겁니다. 수출을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오일 쇼크는 초기에 좀 혼선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2차 오일 쇼크인데요. 이 2차 오일 쇼크는 중동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의 이란의 혁명인데 그 전에 팔레비 왕조는 미국이나 영국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사실 서방 국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점에서 당시 호메이니 전쟁은 신정공화국으로 가는 이슬람의 종교 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패권을 다루는 사실 미국과의 대항 전쟁 그리고 그 뒤에는 소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고 국내적으로는 이란의 호메이니와 팔레비의 전쟁이었다. 그러면서 호메이니가 집권할 때 그 잔당인 팔레비 세력들을 다 없애고 또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감산을 합니다. 때때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줄여요. 그래서 엄청난 오일 쇼크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았죠. 왜? 우리나라는 당시 이란하고 너무 가까웠는데 이란이 원유를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이란의 원유 생산량도 제일 많기도 했어요. 물론 이후에 우리는 사우디하고 가까워져서 어느 정도 어떤 난국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1, 2, 3차에 걸친 중동전보다는 바로 이란의 내전 또 이란이 미국과의 벌이는 신경전과 양상은 좀 더 닮아 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석유의 산업 의존도가 그때보다는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고 또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산유국에서의 생산 능력도 많고 미국의 경우에도 셰일가스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지금 핵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핵 문제는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운명들이 각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그런 성부수가 나온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중동이 전체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4차에 걸친 중동 전쟁과 7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이란 혁명,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중동에서의 정치적 리스크, 전쟁 상황,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변수가 많습니다. 각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정치는 더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쟁이다 보니까요. 어떤 돌발 변수가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변수, 상황에 변화가 오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신속하게 쏘아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